흥룡TV입니다. 오늘은 하우스 연작장에 어떻게 할 것인가, 땅속을 알면 모든 농사가 잘 된다. 그리고 저희가 처음 출시하는 AI 소일 제품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흥농 4정세 농법에 AI 소일을 적용하면 땅도 살리고 환경도 살리고 저탄소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환경도 살리고 저탄소 농산물을 생산하려면은 이제 연작장의 기본이 이제 토양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땅 살리기 유기지를 기존 농사 하시는 분들은 관행농법에 30평 내지 50평에 추가하시면 되고, 일반 농가들 땅 살리기만 쓴다고 그러면은 15평에서 한 20평에 한 포 정도 넣으시면 됩니다. 이 땅 살리기 유기질은 토양에 들어가서 수분만 만나면은 미생물 활동에 의해서 땅이 부실부실거리고 또 토양의 질소를 고정시키고 토양 속에 있는 불용성 인산이라든가 염을 제거시켜주는 효과도 있고요. 지속적인 양분 공급은 4개월 내지 6개월 동안 지속됩니다. 그리고 겨울철 작물에는 이제 지원 상승 효과가 있어서 농가들로부터 많이 각광을 받고 있고요. 또 땅 살리기 유기질이 토양에 들어가면 비 오면 질퍽거리고 마르면 호미 끝도 안 들어가는 토양이 부실부실해서 작물에 산소 공급이 잘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관행농법이라든가 새로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추가를 하시면 되고, 또 이제 엑스칼리버 골드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모든 종자에다가 버무려서 파종하거나 침지 처리하게 되면은 밝은 촉진 효과가 있고요. 특히 토양꽁이로부터 뿌리를 보호받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콩의 뿌력 박테리아 같은 기능을 갖고 있어서 질소를 고정시켜서 성장기 내내 비료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두 가지 제품은 이제 토양에 들어가면은 연작장에 기본적으로 50%는 먹고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토양에서 나타나는 모든 병을 이제 뿌리로부터 보호를 받기 때문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FF액은 이제 질소 흐름을 조절해서 생리 바란스를 맞춰주는 거고요. 저거는 이제 질소 과다를 억제시켜주고 균형 있게 크게 하고요. 모든 작물의 성장 촉진도 시켜주지만 비대라든가 당도라든가 습기 단축까지 시켜주는 자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pH가 4이기 때문에 모든 농약의 혼용도 가능하고 바란스를 맞춰주는 제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나로톡은 이제 살균 효과를 높여주는 이제 보조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쓰고 있는 등록된 약재에다가 하나로톡을 혼용 살포하게 되면 살균 효과를 높여줘 갖고 탄저병이라든가 무름병이라든가 세균성병에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특히 이제 고추라든가 이런 작물 재배하시는 분들은 이제 보호살균제, 예방치료, 치료제 이렇게 쓸 때도 같이 쓰게 되면은 살균 효과를 높여줘 갖고 작물이 튼튼하게 잘 자랍니다. 그래서 제4종 농법은 재배 비닐이 없어도 기술이 없어도 관행농법에 추가로 적용만 하면은 모든 작물에 관계없이 생육 상태라든가 품질이라든가 맛이라든가 성량, 신선도, 습기 단축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농가들이 딸기 수확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딸기 수확하시는 분들은 요 두 가지만 쓰게 되더라도, FF액하고 하나로톡 두 가지만 쓰더라도 신선도라든가 습기 단축이라든가 당도가 특히 좋고요. 특히 이제 소비자들로부터 각광받는 거는 딸기 산지에서 수확을 해서 소비재 시장까지 이 두 가지 쓰게 되면은 신선도가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리고 저장성도 좋기 때문에 수확 전후에 쓰게 되면은 신선도, 저장성이 우수한 자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이번에 흥농아그로에서 새로 출시되는 AI 소일, 요 제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소일은 이제 염류집백이라든가 철이라든가 마그네슘이라든가 또 칼슘, 이동성이 빨라서 토양에 관주만 해주게 되면은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AI 소일은 신소재인데 이게 광물질입니다. 이게 토양에 들어가면 60여 가지 광물질이 토양 속에 있는 초창 미생물을 활성화시켜서 각종 미네랄이라든가 칼슘이라든가 마그네슘, 철 등 3대 원소를 나노 킬레이터화해서 작물의 흡수, 이동성이 빠른 식물 종합 생리 활성제입니다. 그래서 식물은 이제 생리 활성은 이제 탄수화물을 만드는 이제 광합성 작용을 하죠. 그 토양 속에 있는 그 토착 미생물은
작물 뿌리로부터 나오는 탄수화물을 받아먹고 에너지 활동에 의해서 광합성 작용을 잘 시켜주는 그런 작용도 하고요. 또 토착미 생물은 탄수화물로부터 에너지를 얻는 호흡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생리 활성을 전체로 조절하는 신호 전달 체계가 중요합니다. 자연 세계는 이제 토양에는 다량의 이제 존재하는 칼슘, 마그네슘, 철 요거를 이용해라 모두 용해도가 낮아서 식물 생체 내에 흡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매번 고추 칼슘 결핍 보고 딸기 칼슘 결핍 보면은 항상 연면 시비를 해도 결핍 증상이 이제 발생하는 원인이 용해도가 낮아서 식물에 잘 흡수가 안 된다. 그래서 제2의 수위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물의 뿌리나 잎에서 흡수, 이동할 수 있는 분자의 크기가 10나노 이하였을 때 칼슘이라든가 마그네슘, 철과 함께 집단으로 유동시켜서 식물에 빠르게 흡수가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나노 입자화되어 있지 않으면 이제 흡수가 잘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공급하고 있는 AI 소일 속에는 이런 거를 10나노 이하이기 때문에 칼슘, 마그네슘, 철 요거의 이동이 빠르다. AI 소일은 물간벽에 흡착되지 않고 골고루 확산되며 pH, 특히 기량작용에도 없고 염류장애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신소재 종합 활성제입니다. 그래서 AI 소일은 여름철 고온기에도 이 고온기에는 이제 원소 이동이 잘 안 이루어지는데 고온기에도 원소 이동이 잘 이루어지고 작물 성장을 촉진시켜주고요. 특히 AI 소일은 겨울철 저온기에도 냉해, 동해 피해를 줄여주는 자재이기도 합니다. AI 소일은 이제 광물질이기 때문에 토착 미생물이 모기원이 돼서 활성화되면은 연작에 또는 화학비료 과잉 시비로 축적된 염류장애를 갖다가 해소하는 데 일조를 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광합성 에너지 대사에 관여하는 미량 요소의 보비력과 양이온 취약 능력을 극대화시켜서 생체 전달력을 키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토착 미생물 확산으로 토양 구조를 계산해서 AI, 인공지능처럼 작물이 건강한 생육 환경을 조성하는 식물 종합 생리 활성제 겸 토양 계량자입니다. AI 소일은 자연에서 추출한 특수 광물질과 이온화 미령 원소 그리고 필수 미령 원소를 집단 유동시켜서 식물체 이동을 원활하게 해주는 게 장점입니다. 생체 이용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인공 합성한 극미, 다공성, 격자형 비극성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땅속을 알아야 모든 작물을 잘 키울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연작 장애 및 염류 장애를 이제 해소하여 고품질 다수학 재배가 가능합니다. 토착 미생물은 이제 불용성 염류를 풀고 미량 요소를 킬레이팅하여 작물 생장에 필수적인 중요 미량 원소의 원활한 생체 이동을 도와 광합성과 에너지 대사를 촉진시켜줍니다. 토착 미생물은 산소 활성을 높이고 산화하는 반응을 촉진시켜 토양을 떼알 구조로 개선하고 양이온 취한 능력을 높여 토양을 활성화시켜줍니다. 그래서 토착 미생물이 이제 입단화를 시키면 이제 뿌리에 산소 공급도 잘 되고 작물은 잘 큰다. 식물의 후기 생육 및 품질을 높이며 세포벽을 강화시켜서 각종 병해충에 대한 내병성과 보존성을 좋게 합니다. AI 소일 에너지 대사 활성제의 이제 사용 방법인데요. AI 소일은 이제 500ml를 물 500리터에 시작합니다. 발화 및 육묘 시에는 이제 1000평의 관주를 할 수가 있고요. 염류집적이라든가 염류장애의 해소 시에는 1차적으로 200평에 관수합니다. 2차 살포는 1000평에 20일 간격으로 3, 4회 관주해주면 효과가 아주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관주도 가능하고 연면 시비도 가능한 자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개념의 마그네슘, 칼슘, 철 흡수 메커니즘인데 우리가 이제 기존의 칼슘, 마그네슘, 철은 용해도가 낮아서 흡수가 잘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제 칼슘, 마그네슘, 철은 이제 킬레이터가 돼서 흡수가 잘 된다는 게 이제 장점이죠. 그리고 이제 흡수 방식이 이제 일반적인 칼슘은 이제 뿌리 끝에서 이온화 교환 방식인데
마그네슘, 철은 이제 기량작용에 pH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용해도가 낮은 데다가 이런 거에 민감하기 때문에 흡수가 잘 안 이루어진다. 근데 저희 제품은 집단 유동 방식으로 기량작용이 없고 pH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뿌려지기만 하면 흡수 이동이 굉장히 빠르다. 물관 및 팩틴이 합작되어 아래로부터 채워지면서 이동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사과에다가 칼슘을 뿌려줬다 하더라도 한 달 되어야 한 30cm 정도 이동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AI 소일은 흡착이 없어서 매우 빠릅니다. 매우. 그래서 딸기 같은 경우는 하루만 되더라도 이동이 다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토양에서 또 작물에서 불균형이 이루어져 갖고 뿌리라든가 줄기라든가 늙은 잎에서 신초에서 열매에서 꽃에서 이 불균형이 이루어져 갖고 칼슘 결핍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 AI 소일은 물에 따라서 골고루 확산되기 때문에 뿌려주기만 하면 효과가 빨리 나타난다. 그리고 물관 내에서 고착되어 재이동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AI 소일은 서서히 용해되어 직접적으로 공급이 된다. 그래서 흡수 용해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은 연작장애를 해소하고 땅을 살릴 수 있나? 하우스들이 대부분들이 이제 10여 년, 20년씩 하다 보면은 이제 작물을 수확하고 나면은 비닐을 걷어보면은 이렇게 염류가 하얗게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을 높여주는 주범은 이제 질산태질소, 염소, 질소, 가리과잉10이죠.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뿌려준 질소의 40%, 인산은 15%, 가리는 50%는 흡수하고 시산된다고 합니다. 시설 재배지의 문제점은 이제 노지처럼 이제 유실되지 않고 토양에 잔존해서 표면에 건조가 이루어지면 다량의 축분, 과다 시비에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염류가 집적되면 이제 뿌리의 양분, 수분 흡수가 이제 저해되고요. 농도장애는 이제 건전한 작물에도 20% 내지 생산량은 50%까지 감소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식물과 곰팡이는 이제 아름다운 이제 공생관계를 갖고 있다는데, 식물이 탄수화물을 주면 곰팡이는 질소인 미량요소를 제공하고 서로 이익을 얻는 공생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작물 뿌리에서 이제 탄수화물이 나오면 토양 속에 있는 곰팡이는 이 콩뿌리에서 모든 작물 뿌리에서 나오는 탄수화물을 받아먹고 토양 속에 있는 우리가 낸 질소인 미량요소를 이제 작물한테 공급해주는 이런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흑농 4종 세트 플러스 AI 소일은 신물질은 토양에서 나타나는 모든 연작 장애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좋아도 과습을 피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제 땅 살리기 유기질을 이제 토양에 뿌리게 되면 이렇게 곰팡이가 작습니다. 그리고 AI 소일이 토양에 들어가면은 광물질은 65가지 광물질은 토양 속에 있는 토착 미생물의 먹이원이 돼서 미생물을 갖다가 증가시키고요. 또 콩뿌리에서 나오는 그 탄수화물은 토착 미생물이 먹어갖고 토양에 들어있는 각종 미량요소라든가 미네랄을 분해해서 작물한테 흡수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질소를 고정시켜줘 버립니다. 그 질소 고정은 이제 작물을 성장기 내내 이제 흡수 촉진시키도록 하죠.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이제 토착 미생물이 먹고 나서 각종 미네랄을 공급해 주니까 작물이 튼튼하게 잘 자라고요. 토양 내에 있는 염류, 불용성 인산까지 이제 제거를 시켜주게 되죠. 그래서 이 AI 소일이 토양에 들어가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pH에 관계없이 기량작용을 안 하고 염류에 관계없이 칼슘, 마그네슘, 철을 갖다가 빠르게 흡수시켜주는 10나노 이하의 이제 물질이기 때문에 작물의 흡수가 잘 된다. 그래서 이게 잘 돼버리면은 작물 토양에서 나타나는 녹임병, 균핵병, 시들병, 무름병으로부터 뿌리를 또 보호를 받죠. 그래서 연작장애는 양분의 불균형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조화를 이루게 되면 양분을 균형 있게 지속적으로 공급을 하니까 연작장애가 훨씬 덜 나타난다. 뿌리의 두 얼굴 장애 증상인데, 이럴 때는 AI 소일을 200평 관주 정식을 하게 되면은 모든 작물은 이제 물관과 채관이 있는데, 요게 지금 금모지 않습니까? 이 작물 뿌리가. 이 뿌리가 토양이 좋으면 이렇게 토양에 하얗게 뿌리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런 토양은 염류 농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이 금모의
사진을 확대해 갖고 이렇게 뿌리 발생 모습을 해놓은 건데, 모든 양분은 토양에 있는 물과 양분을 갖다 물관 따라서 올라가 버립니다. 이게. 그럼 물관 따라가서 올라간 양분은 지상부의 입을 크게 해주고 작물을 튼튼하게 해주니까 광합성이 또 이루어지겠죠. 광합성된 탄수화물은 이제 뿌리로 당으로 변해서 이렇게 내려오죠. 그래서 이런 양분들은 뿌리 털에서 이렇게 이제 양분을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뿌리 털에서는 이제 탄수화물이 나오면 토양 속에 있는 토착 미생물은 그거를 받아먹고 활성화시켜갖고 작물에 토양에 있는 각종 미네랄이라든가 철이라든가 마그네슘, 칼슘을 이동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이렇게 되니까 작물이 튼튼하게 되고 근모가 발달되니까 지상부가 좋으니까 광합성 에너지를 갖다가 잘 만들어서 탄수화물로 주는 겁니다. 근데 토양이 염류 농도가 이렇게 높아져 버리면은 뿌리 보십시오. 이거 시들죠. 이런 증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걸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은 이렇습니다. 염류장애와 염류 문제가 된다면은 흑농사정 세트와 AI 소일을 이용하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땅 살리기 유기질을 50평에 하나 쓰고 또 여기에다가 이제 AI 소일을 같이 해주면 이제 새뿌리가 이렇게 근모가 발달되고 지상부가 튼튼해지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광합성 에너지 활동이 이제 활발하겠죠. 그리고 근모 이런 뿌리 발달이 아주 잘 되겠죠. 이렇게 근모 발생이 잘 돼 여기 양분이 이렇게 끌어올려 주는 겁니다. 양분과 물을 같이 끌어올려 주고요. 여기에서 광합성으로 얻어진 탄수화물은 이제 토착 미생물을 활성화시키는데 이게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토양 속에 있는 각종 미네랄이든가 미량 요소를 분해해서 작물에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하죠. 토양 속에 또 산소 공급이 잘 이루어지고 철, 칼슘, 마그네슘 등 미네랄 공급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죠. 이시 농도가 2 이하였을 때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 그리고 토착 미생물의 서식처가 되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이제 토양의 염류 농도가 높아지면은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표층에 염류가 하얗게 보이죠. 고랑에는 시커멓게 되고 녹색 이끼가 끼고 간장을 갖다 분 것처럼 토양이 굳어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광합성이 안 되죠. 뿌리가 튼튼하지 못하니까 뿌리 발달이 안 되겠죠. 양분 이동이 안 되겠죠. 이렇게 되면 양분을 끌어올릴 수 있겠습니까? 여기 봐서 물렀잖아요. 이렇게 된 뿌리하고 이런 뿌리하고는 대조적이죠. 이렇게 되면은 유해균이 증식이 돼갖고 낮에는 시들었다, 밤에 깨어났다. 그래서 역병이라든가 균역병이라든가 원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시드름 현상이 나타나죠. 입에 탈수 현상이 나타나죠. 끌어올리는 양분보다 토양일로 역삼투압에 의해서 수분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작물이 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분, 수분 이동이 안 되죠. 그래서 칼슘 결핍 증상의 원인이 되죠.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준다라도 흡수가 안 된다. 그래서 AI 소일과 흑농 사정세스를 떴을 때 뿌리 발달의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겁니다. 요즘에 이제 딸기 농사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제 수확하고 있는데 요즘에 이제 딸기에 티번 현상이 온다고 해갖고 많이들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 이 배드에다가 재배하시는 분들이 배드가 5년, 6년씩 사용하게 되면은 배드 안에 염류하고 인산염이 쌓이기 때문에 우리가 12대 원소를 갖고 농사를 져서 충분한 철, 칼슘 이런 게 들어가 있더라도 이 배드에 염류, 인산에 흡착이 돼 갖고 칼슘 결핍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칼슘 결핍 현상이 나면은 입이 찌그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회복이 된다 하더라도 여기만 불러지지 이게 가장자리는 펴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꽃받침은 이렇게 타들어가죠. 요게 이제 우리가 딸기 농사 지시는 분들이 티번 현상이라고 그래갖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특히 양액 딸기 하시는 분들이 이게 증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 제품 처음 출시하고 또 딸기 농가들한테 검증을 받는 차원에서 제가 50분에 한해서 이런 사진을 보내주시면은 제가 AI 수위를 한 병씩 보내드리면은 250평 내지 300평 하우스 4동 정도는 관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병을 갖고 처리를 해 보시면은 사용 한쪽하고 안 한쪽하고 확실하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까 AI 소일이 기존의 철, 마그네슘, 칼슘 이동에 대해서 설명드렸잖아요. 흡수가 빠르다. 염의 pH에 기량작용도 없고 또 염류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효과가 빨리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시는 분들은
제 사진을 보내주시면 선착순 50명은 제가 한 병씩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추에서도 이제 배꼽성인병이 이렇게 많이 나타나죠. 이 배꼽성인병은 이제 토양의 수분 부족, 지온이 낮을 때, 일교차가 심할 때 많이 나타나는데, 제 AI 소일을 쓰게 되면은 이런 증상이 아까 설명드렸듯이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덜 나타나고요. 배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게. 그래서 이것은 토양에서 해결돼야 되는데, 이런 칼슘의 이동은 물관을 따라 올라가다가 정지되고 재이동이 되지 않는다. 근데 AI 소일은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이런데 치료 효과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이제 뿌리 기능과 내병성인데, 뿌리 기능이 정상적일 때는 이제 물과 양분의 흡수가 잘 이루어지고요. 호르몬 생성이 잘 되죠. 그래서 오옥신과 사이토카닌이 잘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병 발생을 억제를 하고, 뿌리의 골무가 튼튼해서 병도 훨씬 덜 나는데, 뿌리 기능이 나쁠 때 뿌리에서 분비물 아미드사신이 배출되어 잠자는 곰팡이를 깨우게 되면은 분비물이 유출돼서 병균이 침입을 하기 때문에 시드름병의 원인이 되고 역병의 균핵병, 토양에서 나타나는 토양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토양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염류로 인한 병이 더 크다. 그리고 미숙태비에 의한 장애가 더 크다. 이걸 말씀드리고요. 흑농사정세트 농법의 AI 소일은 환경도 살리고 땅도 살리고 저탄소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지만은 땅 살리기 유기질은 이것만 썼을 때는 15평에서 20평에 한 포, 관행농법에다가 적용했을 때는 30평 내지 50평에 쓰게 되면은 미발효된 퇴비도 여기 효모균이 접종돼서 4개월 내지 6개월까지 가는 기능이 있고요. 모든 종자나 육묘를 분위 처리하거나 심지 처리하게 되면은 엑스칼리버는 성장기 내내 효과가 가고 있고요. 토양병으로부터 뿌리를 보호받기 때문에 좋고요. 또 토양 내 비료 흡수율을 높여줘서 좋습니다. 그래서 땅 살리기와 엑스칼리버를 쓰게 되면은 연작장에 한 50% 정도는 먹고 들어간다. 여기에 AI 소일을 쓰게 되면 훨씬 더 효과가 증진이 된다. 그래서 땅속을 알아야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다. 연작장에 무엇이 문제인가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연작장에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FF액은 이제 질소 흐름을 조절해줘 갖고 생리 바란스를 맞춰주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영양 생장을 생식 생장일로 바꿔주는 역할도 하고, 성장도 촉진시켜주고, 비대 촉진도 시켜주고, 숙기 단축, 특히 동해 냉해로부터 보호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로 뚝은 이제 살균 효과를 높여주는 보조제로서 등록된 약재줄 때 같이 주게 되면은 단저병, 무름병, 세균성병의 치료 효과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요즘에 딸기 따시는 분들은 FF액하고 하나로 뚝만 연면 살포하더라도 딸기의 비대라든가 성장 촉진이라든가 화분을 잘 일으키고요. 습기 단축까지 이루어지고요. 특히 수확한 딸기의 곰팡이라든가 신선도, 저장성이 오래 가기 때문에 소비자들로부터 가장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흑농 4종 세트 농법의 AI 소일을 적용하면은 재배 매뉴얼이 없어도, 기술이 없어도 관행농법에 추가로 적용만 하면 모든 작물에 관계없이 생육 상태, 품질, 맛, 수확량, 신선도, 수키 단축까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연작장에 무엇이 문제인가, 땅속을 알아야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올해 처음 출시하는 AI 소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제품 사용하셔서 여러분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